최근 안경환 법무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 여러 논란이 있는 와중에 법원의 그 판결문이 여러 가지 의혹을 받는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저 역시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되었다는 법원 행정처의 공식 설명에 따라서 판결문 사본을 제출받았습니다마는 그와 별도로 제가 국회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또 다른 판결문, 즉 비실명 처리되지 않은 실명 판결문을 입수했습니다. 이 두 개의 서로 다른 판결문이 어떻게 해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수사가 필요하다고 오늘 아침 방송에 출연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법원 행정처에서 일종의 자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법원 행정처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안경환 후보자의 실명 판결문 원본을 요청한 지 8분 만에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정보가 노출된 판결문을 공개할 경우에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 위법한 행위입니다. 모든 판결문은 비실명화 처리되어서 공개한다는 원칙이 깨졌습니다. 그것도 요청한 지 8분 만에 제공이 되는, 아마도 한국 신기록이 아닐까 저는 생각되는데 이 부분이 규명이 되어야 됩니다. 언론에 제공된 경위도 소상하게 규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원 행정처 관계자가 직접 밝힌 바에 따르면은 자유한국당 A 의원과 B 의원은 각각 6월 15일 오후 5시 33분, 5시 35분에 국회 의정자료 시스템을 통해 판결문을 요청했습니다. 법원 행정처는 최초 요청 시각인 오후 5시 33분으로부터 단 8분이 지난 오후 5시 41분 B 의원에게 판결문을 제출하였는데, 이 판결문은 안경환 전 후보자와 상대방 여성의 실명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지우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관계에 따르면 위 제출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의 협의를 거쳐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의 설명대로라면 자유한국당 A 의원실이 의정자료 시스템을 통해 판결문을 요청하고 국회 담당 실무관이 이를 법원행정처 담당관에게 전달하고 그 담당관이 기획조정실장과 제출 여부를 상의하고 그 뒤 그 결과를 다시 국회 담당 실무관에게 전달해서 그 실무관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실에게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된 판결문을 송부하기까지 모두 합해서 8분이 걸렸다는 겁니다. 우선 법원 행정처가 이러한 행위의 위법 소지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지 않았거나 혹은 이미 사전 합의가 이루어져서 그 합의에 따라서 전격적으로 8분 만에 모든 절차가 끝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특히 안경환 교수는 당시 인사청문회 대상인 공인이었지만 상대방 여성은 국회에 개인정보가 공개될 이유가 전혀 없는 일반인입니다. 이러한 일반인의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된 판결문을 송부한 사례도 없거니와 그 경우 담당 법원 공무원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163조 2에 따라서 가사소송 판결문도 열람 및 복사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보호 조치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실명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에 법원 공무원 등은 민형사상 책임으로부터 면제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8분이 걸린 이 문제에 관해서 법원 행정처는 대단히 시급했기 때문에 비실명 처리된 이 판결문을 갖다가 송부하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시점은 법사위의 인사청문회 날짜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것이 그렇게까지 급한 일일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비실명된 판결문 원본을 송부하고 약 20분 후에 실명 판결문을 송부한 약 20분 후에 비실명 처리된 걸 다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규칙에 따라서 비실명 처리하는데 20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20분을 견딜 수 없어서 실명 원본을 갖다가 바로 제공했다는 그 설명을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에 법사위에서 많은 의원들이 국정감사나 업무 현황 보고 등의 과정에서 법원 행정처에 현안이 되고 있는 사건의 판결문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예외 없이 과도할 정도로 비실명 처리되었고 그것 때문에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응답이 늦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법원이 이례적으로 실명화된 판결문을 송부하고 20분도 채 되지 않아서 비실명 또 사본을 제출한 것은 뭔가 그 과정의 석연치 않은 점을 은폐하기 위한 그런 계획된 행동이었다는 의심을 감추기 어렵습니다. 심각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이 사건에 대해서 법원 당국의 해명과 조사, 필요하다면 수사가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8분 만에 이 원본 실명 판결문을 제공받고 그 의원은 다음날 오전 9시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걸 밝혔습니다. 약 12시간 이상 지난 후에 공개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은 법원 행정처가 실명 판결문을 제공한 지 2-3시간 사이에 다시 이걸 보도를 했습니다. 결국에 이 자료 제출이 언론 보도를 위한 자료 제출인지 국회의원의 후보 청문회 준비를 위한 자료 제출인지 의심케 하는 대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법원 행정처의 비상식적인 탈법적 자료 제공만이 아니라 언론 매체 보도 경위까지 판결문 공개의 뒤에 숨은 진실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공개되기 바랍니다. 네, 국회 운영위원회가 좀 파행적인 상황입니다. 여야가 합의한 상임위원회 일정들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에 의해서 무산되는 상황에서 여야 교수단체 합의 없이 운영위원회가 일방에 의해서 소집되어 정치 공세로 일관되고 있는 현실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는 1,000만이 넘는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외쳤던 지난 겨우 내내의 외침이었습니다. 대통령 선거까지 끝낸 마당에 여전히 비정상적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회의 실정이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멈춘 청문회가 다시 속개되고 그리고 법안 등 산적한 일을 앞두고 있는 여타 상임위원회들도 조속히 정상 가동되기를 바라고 국회가
룰에 의해서, 합의에 의해서 다시 정상화되기를 바랍니다. 비실명 처리되지 않은 실명 판결문을 입수했습니다. 이 두 개의 서로 다른 판결문이 어떻게 해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수사가 필요하다고 오늘 아침 방송에 출연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법원행정처에서 일종의 자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법원행정처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문은 안경환 전 후보자와 상대방 여성의 실명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지우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관계에 따르면 위 제출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의 협의를 거쳐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의 설명대로라면 자유한국당 A 의원실이 의정 자료 시스템을 통해 판결문을 요청하고 국회 담당 실무관이 이를 법원행정처 담당관에게 전달하고 그 담당관이 기획조정실장과 최근 안경환 법무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 여러 논란이 있는 와중에 법원의 그 판결문이 여러 가지 의혹을 받는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저 역시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되었다는 법원행정처의 공식 설명에 따라서 판결문 사본을 제출받았습니다마는 그와 별도로 제가 국회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또 다른 판결문, 즉 된 경위도 소상하게 규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직접 밝힌 바에 따르면은 자유한국당 A 의원과 B 의원은 각각 6월 15일 오후 5시 33분, 5시 35분에 국회 의정자료 시스템을 통해 판결문을 요청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최초 요청 시각인 오후 5시 33분으로부터 단 8분이 지난 오후 5시 41분 B 의원에게 판결문을 제출하였는데 이 판결 안경환 후보자의 실명 판결문 원본을 요청한 지 8분 만에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정보가 노출된 판결문을 공개할 경우에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 위법한 행위입니다. 모든 판결문은 비실명화 처리되어서 공개한다는 원칙이 깨졌습니다. 그것도 요청한 지 8분 만에 제공이 되는 아마도 한국 신기록이 아닐까 저는 생각되는데 이 부분이 규명이 되어야 됩니다. 언론에 제공